예, 어제 SBS 8시 뉴스 보신 분들 이 기사 기억나십니까? 여중생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40대 교사가 있었는데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은희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 때문에 무죄 판결을 뒤집은 거죠? 결정적으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교사가 이제 어떤 민감한 부위를 만졌느냐 아니냐 1심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어떤 부위를 만졌느냐가 어떤 성추행의 근거가 네. 된다,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그렇죠. 겁니까?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냐 아니냐 같은 것들에 이제 기초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 중에 장난치거나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랬을 수 있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고 게다가 그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뭐 가슴이라든가 뭐 옆구리라든가 뭐 엉덩이 이런 데는 아니지 않냐. 예. 이런 식의 판단의 부분에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이걸 느끼고 어떻게 거부감을 표현하였는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판결문에서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게 싫습니다. 하지 말아주세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한 학생도 있었고요. 말 대신에 행동으로 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설시하면서 이렇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행동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모두에게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성적 부위로서 민감하다라는 것을 어떤 부위로 특정하는 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 요런 의미가 가장 그 주된 판결에 그 판결이 바뀌는 이유로서 설시되었습니다. 그러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은희 변호사님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아직까지도 우리 법원에서 종종 일어나는 이제 어떤 판단의 과거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니 뭐 그 정도는 만졌다고 해서 그렇게 뭐 성적 만족을 위해 그렇게 만졌겠어? 피해자가 그렇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겠어? 이제 이렇게 가해자 중심으로 보던 것들을 피해자가 나는 이게 아니어서 이 관계상 더 이상의 저항은 하기 어려워서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하여 이제 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런 부분에선 성적 수치심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변화된 사회 속에서 특히 오늘날의 10대, 20대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성적 도덕관념들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중생들이 선생님 싫어요. 네. 그리고 급기야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네. 된 이 교사의 행동은 어떤 행동들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머리를 쓰다듬는다든가 양손으로 이제 학생들의 어깨를 이렇게 붙잡는다라든가 혹은 어깨에서 이제 어깨에서 등 부위를 쓰다듬어 내린다든가 혹은 이제 속옷, 상의 속옷이 지나가는 어떤 끈 부위를 만진다든가 이런 행동들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그런 행동들, 네. 비록 격려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런 네. 행동들도 명백하게 피해 학생들, 어린 학생들에게는 성적인 수치심을 안겨준 행동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의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어린 건 아니니 존중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일선 아직 우리나라 그 교육 환경 안에서 이렇게 존중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뻐서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이 격려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이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좀 경고하고 이제 이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법원도. 예. 일단 피해자들이 네. 이거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거기에 기반해서 그쵸.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을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시점이 4월 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학기가 시작되고 2달 정도 지난 이제 그렇죠. 상황인데 학생들은 이 불편함을 이미 3월 정도부터는 계속 이야기하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학기 초부터 이제 뭐 애들과 친밀감을 쌓으려고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그런 친밀도가 없는 거예요. 친밀도가 없는데 갑자기 불쑥 내 신체에 계속 접촉을 해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학생들이 각자 진술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빠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아이들도 있고요. 예. 혹은 이제 친구 뒤로 숨는다든가 몸을 이렇게 뒤로 뺀다든가 예.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 교사가 이 피고인이 이것을 몰랐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피고인 측에서 부른 남학생 증인조차도 이제 어떤 접촉이 남학생들과는 또 뭐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과격한 신체 접촉이 있다던가 어떤 빈도수, 태양이 여학생들에게 하는 것과는 좀 달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친밀도를 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 입장의 변명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굉장히 일방적인 어떤 소통과 그 사고의 결과물인 것이죠. 예. 네. 저는 이 판결과 관련한 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격려하는 차원이었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네. 재판부가 격려는 말로 해도 됩니다라고 맞습니다. 했던 그 대목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제 그 호주 지역에서 그 교사를 하고 계신 친인척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뭔가에 깜짝 놀라면서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 사고들을 전했을 때 예. 손가락도 대면 안 돼요. 손끝도 대면 안 돼요. 학생들에게 왜 신체 접촉을 하죠? 라는 이제 반문을 들으면서 아, 이건 굉장히 애초에 우리가 설정 자체를 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격려든 그게 아니면은 체벌이든 이제 신체적으로 접촉해서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법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현장에서의 지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이들도 그걸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굳이 친밀감의 표현을 직장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신체 접촉을 아이들에게 신체적 접촉으로 표현한다라는 건 실은 가해자 입장에서의 굉장히 그 일방적인 행위인 것이죠. 저는 이번 판결 보면서 말이죠. 안희정 전 지사 재판 때도 마찬가지고 왜 법원이 1심에서는 공교롭게 공통점이 있어요. 무죄가 나오고 네. 항소심에서 다 뒤집어서 유죄가 선고되는 이런 상황. 왜 법원에서 재판부마다 그런 상황, 특히 1심 재판부는 왜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 반대 판결들도 꽤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원에서도 각자 이제 그 재판부에 따라서 사실은 좀 그 적용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많이 엇갈려요.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통상 판단하고 2심이 뒤집는다가 아니라 재판부마다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는 현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심 재판부가 그런 법리에 굉장히 그동안 우리 법원이 보아왔던 법리에 무척 반하는 판결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법원이, 우리 사법기관이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을 했겠어? 예. 라든가 뭐 혹은 이제 뭐 이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걸 수 있잖아. 친밀해서 이렇게 한 걸 수 있잖아라고 했던 가해자 중심의 어떤 이야기들 안에서 아 이거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어라고 판단해온 굉장히 많은 그 잘못된 어떤 관행들 이제 생각들의 답습 위에 많은 판결들이 지금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1심 재판부도 그 부분에 착안하여 그 유죄 판결 이유를 보면 거기에 이 번호는 7가지로 나열돼 있지만 크게 이것이 2-3가지 이유로 압축이 됩니다. 폭행 협박이 없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폭행 협박 안 했는데도 어쨌든 그 행위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 중에서 뭐 장난 중에 뭐 칭찬 중에 격려하는 중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가해자 입장에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거를 이제 지금 2심 재판부는 역시나 이게 어떤 1심 재판부, 어떤 2심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인데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이 이 정도 입장에서 이 정도 의사표현을 하였다면 존중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존중되지 않았고 더구나 남학생을 대하는 것과 여학생을 대하는 것에 다름이 있었다면 그것은 더구나 의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착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건 왜 1심을 2심이 이렇게 뒤집었을까가 아니라 재판부마다 이렇게 다른 것들을 좀 법원이 이제는 좀 일률적으로 어떤 그 정립된 가치관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일종의 양형 기준처럼 그런 기준을 그렇습니다. 정립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줄 네.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